한반도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국경을 둘러싼 전쟁이 치열했던 시대. 어린 시절 즉위해서 오랫동안 신라를 다스렸던 진평왕에겐 한 가지 커다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위를 이을 왕자, 즉 아들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진평왕은 넓어진 신라의 국토를 다스리며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이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은 끝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에게는 역사에 기록된 세 딸이 있었습니다. 덕만공주, 천령공주, 그리고 선화공주가 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여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신라의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입니다. 이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큰딸인 덕만공주인데요. 덕만공주가 선덕왕에 즉위하기 전까지는 여성이 단 한 번도 왕에 오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여성의 왕위 계승은 당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평왕의 큰딸인 덕만공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대구 부인사. 신라시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사찰에선 옛부터 한 명의 왕을 모셔왔다. 지금도 음력 3월 보름이면 사람들은 이 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선덕여왕.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왕이 된 인물이다. 삼국시대에 그녀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신라의 국토가 한강 유역까지 넓어진 이후 왕의 권위와 위엄이 한층 강조되던 시기. 경주시의 여왕 행차 모습은 왕이 국토를 순회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632년 1월) 선덕여왕은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화백회의를 통해 왕위에 오른다. (27대) 선덕여왕이 왕관을 쓰기 전 신라에선 어떤 여성도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 여왕의 즉위는 당시에도 분명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여왕의 즉위에 대해 삼국사기는 선덕왕이 즉위하니 이름은 덕만, 진평왕의 장녀로 성품이 관인명민하며 왕이 죽고 아들이 없어 왕위에 올려 성조황골한 호를 올렸다고 전한다. 관인명민, 즉 어질고 현명한 왕에게 올린 성조황골한 말은 무슨 뜻일까? 성조황골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에 하라비 조자, 황제 황자에 시어미 고자를 쓰고 있는데 성스러운 조상을 가진 그런 이제 황실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 즉 성스러운 조상을 갖고 있는 혈통으로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여성이다. 삼국사기는 공주 시절 선덕여왕의 뛰어난 예지력을 모란꽃 일화로 전한다.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덕만에게 보여주자 덕만은 벌과 나비가 함께 있지 않으니 모란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직접 확인해보자 덕만의 말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총명했던 공주의 면모를 보여준다. 해마다 5월이면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모란. 그렇다면 모란에 향이 없다는 덕만공주의 말은 사실일까? 실제로는 이제 모란도 다른 꽃들처럼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향기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란의 꽃 향기는 보통 이제 자스민 계열의 이제 그런 향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향기를 못 느끼지만 곤충이 이제 보고 꽃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곤충은 이제 향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꽃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모란 꽃이 이제 향기가 없다. 그래서 곤충이 안 달라든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선덕여왕의 모란도 일화는 당태종이 여왕에게 남편이 없음을 조롱하기 위해 향기 없는 꽃 그림을 보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수많은 민화 속에 그려지는 모란. 특히 왕실 여인들의 방에서 모란 병풍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란도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모란꽃 자체가 가지는 그 부귀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비가 없다고 해서 그 상징 의미가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당태종이 그 모란꽃 그림을 신라에 선물한 것은 신라 그 왕의 어떤 그 부귀를 축소하는 의미로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림과 함께 씨앗까지도 신라에게 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놀리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국에서 그 모란꽃을 선물로 많이 하는 그 풍속대로 그 모란꽃과 꽃씨를 신라에 그 선물로 주었다. 덕만공주는 모란도가 부귀와 풍요를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모란도 이야기가 여왕의 뛰어난 예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주 선덕 여왕의 그 지혜, 예지를 보여주는 신뢰로서 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설화적인 내용이고, 뒷날에 그거는 어떤 사건을 매개로 해서 선덕 여왕의 예지를 입증해주는 설화로서 그 만들어진 것이다. 그 여성의 몸으로서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뭔가를 이제 부각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라시대에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 공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 신라의 4대 임금 탈해 이사금은 2대 왕의 사위였고, 제13대 미추 이사금도 제11대 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진평왕은 왜 사위가 아닌 딸에게 왕위를 잇게 했을까? 삼국유사 왕력편은 덕만공주가 여성이지만 왕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 성골에 더 이상 남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골남진,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성골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록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선덕 여왕이 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 배경으로서는 성골의 남자가 다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왕위를 선덕이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론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건 명분일 따름입니다. 이때 이제 성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신라가 국가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진평왕대 지배체제가 확립이 되어가면서 만들어져서 이걸 자기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특정한 혈연에 속하는 집단만을 성골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소멸이 되는데 마지막 그 계승자가 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